제가 창을 조금 내리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질자연구원 활성지구조연구단 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진혁입니다. 저는 오늘 몽골에서 과거 대형 지진에 의해서 이제 지표 파일이 생겼는데, 이러한 지표 파일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년간 제가 연구해온 분야라서 이미 한번 들으셨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또 했던 것도 반복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보시는 사진에서와 같이 약 한 달 전에 흡수골에서 호수에서 6.7짜리 지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조금 더 업데이트된 걸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예. 제가 오늘 발표를 하기 전에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단층을 따른 어떤 옵셋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 대형 지진이 일어나면 지표 파열이 생기죠. 이게 단층입니다. 단층이고, 이게 이제 채널 트레이스라 해가지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형학적인 마커들이죠. 원래는 일직선상이었어야 되는데 이제 지표 파열이 생기면서 변이가 생겨서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형을 보고 이번 지진에 의해서 또는 과거 지진에 의해서 얼마나 변이가 생겼는지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이 A에서 두 개의 점이 이제 피어싱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단층을 따라서 B 그림을 보시면 X축에, 단층을 따라서 Y축에 옵셋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러면 이제 뭐 진하기는 이제 신뢰도를 의미하는 건데, 데이터마다의 신뢰도는 다를 것이고 또 이 레인지가 다를 것입니다. 다르고 그 변이량이 다르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변이가 좀 작은 애들의 하나의 집단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레벨링 되는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 레벨링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단층을 따라서 변이량을 여러 개를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변이량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진 지표 파일에 의한 슬립 프로파일이 되겠죠. 슬립의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룹핑을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연구를 하는 이유는 실제 단층을 따라서 이제 세로축이 옵셋이 되겠는데, 슬립이 어떻게 누적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variable 슬립 모델도 있고요, 유니폼 슬립 모델도 있고, 캐릭터리스틱 모델도 있는데, 실제 어떤 모델이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단층이 보여주는 모델인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지진의 재발 특성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그러면 미래 지진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측까지는 아니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진재 평가에 이런 모델들이 활용이 됩니다. 어, 그래서 멀티 이벤트 슬립 어큐뮬레이션을 보면 우리가 얼스케 리커런스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이벤트 있죠. 최근 이벤트. 최근 이벤트들은 이렇게 슬립 프로파일이 다양한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이벤트를 보면 이제 어, 일단 단층이 깨진 건 맞는데 지진과 동시에 어떻게 깨졌는지 그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러한 연구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싱글 이벤트에서 보면 어떻게 이제 파열이 전파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가 설명드린 걸 이해하기 위한 가장 쉬운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층 이렇게 세 개의 어떤 섹션이 있죠. 있고 2초, 9초, 13초, 23초, 28초, 여기서 럽처가 이니에이션이 돼가지고 지진이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단층을 통로로 해서 프로파게이션이 됩니다. 다음 이제 섹션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또 브랜칭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프로파게이션이 되고 종결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짧은 지진 동안에 파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단층을 따라서 우리가 지표 변이의 어떤 변화를 보면 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지진파 자료 또는 지오대시 자료 또 다른 여러 종류의 자료를 종합을 해서 모델링한 결과인데요. 지표에 드러나는 변이가 가장 확실한 또 정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몽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음 자, 우리나라 여기 있죠. 우리나라가 있고 몽골은 여기에 있습니다. 몽골 여기에 있고 간단하게 우리가 텍토닉을 보면 인도판이 한 5cm, 50mm per year로 이제 유라시안 플레이트로 이렇게 충돌하고 있죠. 하고 있고 중국 대륙에서 대부분의 변형을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일부 남아있는 힘들이 이 몽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사이즈미스티를 보면 많이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큰 지진들, 우리가 규모 7, 8 큰 지진들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액티비티가 높다고 할 수 있고 뭐 다른 플레이트 바운더리보다는 훨씬 더 액티비티가 낮은 곳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어떤 대비 판 내부 단층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좋은 테스트베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좀 더 가보면 일단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 구조적인 모델인데요. 그 인도판, 유라시아판 충돌로 인해서 이쪽 방향의 압축력이 몽골 서부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양이동과 스러스트로 보이는 이런 트랜스프레션 데포메이션이 여기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칼, 홉스골 바이칼로 얘기되는 익스텐션. 그래서 이제 텍토닉 세팅이 조금 바뀌는 그런 트랜지션 존에 해당됩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지진들은 모두 여기 이제 중서부에서 트랜스프레션 내에서 발생한 지진들이 되겠습니다. 몽골에서 이제 사이즈미스트인데요. 큰 지진들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1905년도에 여기서 지금부터 한 115년 전이죠. 2주 간격으로 두 개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 8 이상입니다. 그리고 31년도에 몽골리안 알타이의 서부 경계에서 또 8 정도 되는 지진이 한번 일어났고 20년 뒤에 고비 알타이 폴트 시스템에서 또 지진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번의 총 규모 8짜리의 지진이 일어났고 10년 뒤에 67년도에 7짜리가 하나 여기서 터졌죠. 그래서 한 5개의 메이저 얼스케이크 있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6.7짜리 지진이 1월 12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물지만 큰 지진들이 좀 집중적으로 작년 20세기 일어났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연구 결과들 이런 것들 서머리에서 결과 위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05년 본나이 폴트로 갈 건데요. 메인 폴트가 이렇게 본나이 폴트가 있고 브랜치 폴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구조 지형이라 그래서 지형 구조 지형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단층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채널이 하나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surface 0, surface 1 이렇게 연대를 달리하는 그런 surface들이 어긋나 있는 거죠. 힐이 있고 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하얀색 포인트 2개로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옵셋이 있다는 거고 요게 이제 그 이미지를 잘라서 지형을 복원을 시켜서 96m의 변이가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S1의 연대 형성 시기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새 OSL, 베릴륨 10 이런 것들로 많이 하는데 솔핏을 해가지고 간단한 간이 트렌치를 해서 샘플을 실어서 연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형이 형성된 이 시기부터 지금까지 96m의 변이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지형 가지고 산출해낸 걸 보면 3mm per year의 어떤 슬림 레이트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히말라야 충돌대가 50mm였으니까 그 충돌대 한 6% 정도가 이 몽골 본나이 단층에서 흡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이 단층은 고생대부터 진화해온 그런 큰 단층입니다. 최근에 리액티베이션 될 때 이런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트렌치를 보면 1905년도 이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지진은 한 3,000년 정도, 2,500에서 3,000년 정도 전에 있었다라는 이런 이전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1905년이라서 그 지진계가 조금 레졸루션이 낮지만 당시에도 어떤 지진학적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슐룹이라는 사람이 박사학위 하면서 1905년에 있었던 두 번의 지진에 대해서 분석을 했죠. 그래서 4개의 스테이션에서 확보된 지진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된 게 첫 번째 이벤트가 일어난 거고요. 한 130km 정도의 서페이스 럽처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에피센터가 여기고 양쪽으로 프로파게이션 된 거죠. 그리고 2주 후에 여기서 또 다른 규모 8의 지진이 생깁니다. 그래서 메인 폴트라고 하는 본나이 폴트를 따라서 동쪽으로 주로 프로파게이션 됐고, 서쪽으로 약간, 그 다음에 그 여기 브랜치 폴트를 따라서 프로파게이션 됐습니다. 좀 세 개의 방향으로 프로파게이션 되고, 메인으로 갈 때는 또 조그만한 브랜치 폴트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어쨌든 두 번의 어떤 지진에 의해서 생긴 총 길이는, 서페이스 럽처의 총 길이는 670km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요거를 매핑을 했죠. 여기는 그 2019년도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의 모나이 지진에 의한 땅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1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서페이스 럽처 관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침식률이 워낙 낮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해상도 위성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촬영을 하면 이러한 것들이 영상에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깨졌던 흔적들을 다 매핑이 가능합니다. 이런 세컨더리들도 매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오메트리도 찾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슬립도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그 빨간색이 프라이머리 폴트고 오렌지가 이제 오프 폴트 데미지가 되겠습니다. 크랙이 되겠고 뭐 각각의 이런 요 브랜치, 그 다음에 요런 브랜치에 따라서 저희가 슬로프 프로파일을 만들죠. 이건 전부 다 이제 단층을 따른 거리가 되겠고 요거는 수평 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브랜치를 따라서는 한 3m, 2.5에서 3m 변이가 생겼고 요 브랜치를 따라서는 한 3m의 변이, 뭐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생겼고, 이제 저희들이 주로 연구한 거는 여기 메인 본라인 폴트가 되겠죠. 그래서 에피센터 0에서부터 서쪽으로 50km, 60km, 동쪽으로 한 350km 정도 메인 폴트를 따라서 저희들이 변이를 다 잰 겁니다. 재면은 한 6.5에서 7m 정도의 평균 변이가 나오고, 왜 레인보우라 그러는데 이런 변이 패턴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약간 언덕이 여러 개 있듯이, 무지개가 여러 개 있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이가 좀 줄어드는 게 재미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줄어드는데 예를 보여드리면 이런 데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빨간색이 이제 검은색이 메이저 폴트입니다. 럽처가 지금 프로파게이션이 동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되다가 여기 살짝 주양이 한 5도 정도 꺾입니다. 우리는 밴딩이라 그러는데 폴트 밴딩이라 그러는데 한 5도 정도 꺾이면서 여기에 이제 약간의 그 푸시업과 같은 컴프레션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컨더리 폴트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양이동 변이를 보면 4.75, 3.1, 3.8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다가 3.2, 3.3, 3.9, 4, 5, 6 이렇게 다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슬로프 프로파일에서 봤던 그 줄어드는 것들이 메인을 따라서는 줄어들었지만 딱 줄어드는 구간에 보면 세컨더리 데포메이션들이 있더라.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립만 봐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죠. 동쪽으로 프로파게이션 되다가 약간 밴딩에 의해서 프로파게이션 되는데 방해를 받으니까 변형이 분산된 겁니다. 이 구간에서만. 그리고 얘는 다시 이제 쭉 간 거죠.
고속도로에서 직진을 잘 가다가 커브길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짝 브레이크를 밟죠. 그러니까 럽처도 프로파게이션 되다가 살짝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 지연됨과 동시에 변형이 분산된 겁니다. 그렇게 럽처 프로파게이션을 해석을 한 거죠. 제가 마지막 이벤트에 고해상도 자료가 있으면 럽처 프로세스를 해석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석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메인 본라인 폴트에 대해서만 보면 이제 세로축이 단층의 주향입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 법으로 해서 100도 이제 100도부터 한 88도까지 계속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것들은 주향이 갑자기 바뀌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다가 바뀌는 그런 지점에서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리니어하게 보이지만 실제 지그재그한 지오메트리를 보여주고 있고 주향이 툭툭 바뀝니다. 그리고 스텝 오버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꺾이는 게 아니라 가다가 점핑하는 지오메트리를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표시를 했고 또 이렇게 브랜칭 되는 포인트에는 요 시옷자 브랜칭 되는 곳에는 시옷자 모양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본나이 폴트의 어떤 구조적인 지오메트리를 대변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슬립 프로파일입니다. 전체적인 슬립을 보면 여기 0이 이제 에피센터가 되겠죠. 에피센터에서 서쪽으로는 그냥 이렇게 죽는 거고 동쪽으로는 한 6m 유지하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5m, 6m, 7m, 8m까지 가다가 이제 동쪽에서는 터미네이션 되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슬립이 동쪽에 조금 더 크게 일어났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데미지라고 한 것들을 저희가 색칠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오렌지색 컬러로 표시된 크랙들은 집중되는 곳을 저희가 표시를 했죠. 보니까 이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변이가 로컬하게 떨어지는 곳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프로파게이션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시작이 되고 여기서는 조금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데미지들이 많이 생기고 네,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뭔가 조금 고속도로를 확 만나죠. 그래서 변형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슉 가는데 로컬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거기 때마침 이런 브랜치 폴트들이 있습니다. 브랜치 폴트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동쪽으로 프로파게이션 되다가 동쪽으로 이제 전파할까 말까, 그러니까 일로 갈까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는 동안만 변이가 떨어지고 데미지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메인을 따라가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브랜칭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변형이 전반적으로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치 폴트와 메인 폴트의 각관계, 스트레스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프로파게이션 됐다라는 것들을 해석을 했습니다. 재밌는 연구라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해볼게. 이제 이 데미지를 우리가 슬립으로 환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변형은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인보우가 아니라 하나의 이런 유니폼한 프로파일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죠? 슬립과 데미지를 그러니까 토탈 서페이스 데포메이션을 환산을 하면 전반적으로 비슷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이 정도의 어마운트는 여기 서클로 표현된 세컨드리에서의 변이량 1, 2m 가지고 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메이션을 하면 괜찮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러면 왜 변형은 토탈인데 이렇게 다양한 프로파일을 보이고 데미지 패턴을 보이는가. 그런 것들은 결국 어, 오랫동안 이 단층이 진화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불연속성들,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기존의 이 단층대에 내재되어 있는 단층의 특성이 럽처를 컨트롤한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데미지가 좀 많고 이쪽은 조금 더 잘 가다가 로컬하게만 떨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단층을 둘러싸고 있는 암상들의 특성. 뭐 여기는 이제 데보니안부터 해가지고 올드한 화성암들이 분포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그나마 좀 무른 그런 화산암들 이런 것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진은 자체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지진이
파열을 유도할 수 있는 단층들, 그다음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지질학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지진이 컨트롤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그런 연구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싱글 이벤트가 아니라 멀티플 이벤트인데요. 제가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이제 동일한 온라인 폴트인데 이러한 마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상 보면 한 100m 이상의 변이를 보이는 거죠. 이거는 뭐 5m, 7, 8m의 스케일이 아닙니다. 한 100m 정도 있고 현장에서 보면 요게 단층이고요. 채널이 이렇게 가다가 막혀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스케일로 이렇게 서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오랫동안 큐뮬레이션 된 그런 슬립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벤트에서 이런 섹션을 나눴죠. 브랜치 폴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눴습니다. 나눴고 단층을 따른 거리고 변이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호리젠탈 업셋이 되겠고 스케일이 다릅니다. 여기는 한 70m까지 나오죠. 큐뮬레이티브 된 거니까. 여기서 빨간색이 이제 마지막 아까 방금까지 토의했던 내용들이고 그 위에 것들이 그 누적된 거죠. 이전의 이벤트 플러스 1905년 그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 이제 그 1905년 직전의 이벤트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 한 20m까지의 이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1905년 직전의 변이에 의한 프로파일을 재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동일한 지점에서 두 개의 변이가 있을 때에는 요거 빼기 요거 하면은 직전 이벤트에 의한 변이량. 근데 만약에 마지막 이벤트에 의한 변이량이 없다. 그 지점에. 그러면 그 우리가 요 섹션을 다 나눴기 때문에 그 섹션의 평균 변이를 이용을 해서 요 변이량 빼기 평균 변이량을 하면 요게 이제 직전 이벤트에 의한 변이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두 개의 기준에 의해서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여전히 조금 큰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런 녀석들은 아마 한 번에 더 이벤트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주변 것들하고 너무가 차이 나기 때문에 하나의 그룹으로 보긴 어렵고 요거는 한 번 더 또는 두 번 더 큐뮬레이션 된 그런 데이터로 봤습니다. 그래서 179개 데이터 중에 136개만 선별적으로 사용을 했고 이를 1905년 마지막 슬립 이벤트와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결과만 말씀드리면 마지막 이벤트, 그러니까 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섹션이 있는데 마지막 이벤트가 보여주는 요거는 이제 COPD라 그래서 확률론 쪽으로 접근한 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데이터가 4.3m의 데이터가 집중된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피크는 어, 두 번째 양의 그 피크를 보여준다. 그래서 빨간색은 1905년에 각 섹션당 평균 변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란색은 그 이전, 그러니까 그 이전 이벤트 플러스 1905년의 피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면 이제 1905년 이전에 어떤 이벤트의 평균 변이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4.3, 6.3 그러니까 5.7, 5.5 이렇게 어느 정도 비슷하고 7.9, 7.8, 5.8, 8.2 여기는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동쪽이 큽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벤트에서 봤던 동쪽이 한 2m 정도 큰 그런 패턴들이 여기서 나왔고 또 각각의 섹션에서 변이량이 좀 비슷하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 중에 같은 지점에서는 변이량이 어느 정도 일정하다라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스킨 모델에 가깝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 이제 그 슬롭 파일, 프로파일을 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벤트 때 이만큼이 어큐뮬레이션 된 거고 그 이전에는 이런 정도의 슬립이 이미 있었다. 여기가 0이니까 슬립이 이 정도 있었고 1905년에 이만큼 플러스 됐다라고 한 건데 이제 요게 1905년처럼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다 직전 이벤트에서 깨진 건지 아니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슬립 양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렇게 히스토리를 알려면 각각의 분절에 가서 트렌치를 해야 되는 거죠. 트렌치를 해서 그 시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기존 연구들이 뭐 3,000년 전에 있었다. 이것도 비슷합니다. 3,000년 전에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1905 년과 그 직전 거를 마커들을 데이팅을 해 보면 유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연구도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1905 년과 거의 유사하게 적어도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동시에 깨지지 않았을까. 재발 주기가 뭐 2-3천 년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에이지에 컨스트레인 된다는 거는 이제 한 번의 지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이벤트 말고 더 많은 이벤트들이 여기 슬립으로 기록돼 있죠. 그래서 COPD를 전체 데이터에다 적용을 하면 1905년 이벤트, 그다음 이벤트, 그다음 이벤트, 그다음 이벤트, 그다음 이벤트 피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번 지진, 두 번 지진, 세 번 지진 이렇게 계속 유사하게 발생을 했다면 7.5 플러스 마이너스 1.5 미터, 그러니까 규모 8에 상응하는 그런 대형 지진들이 여기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런 이력을 조금 해석하는 그런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나잇 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마지막 이벤트를 보니까 이 브랜칭 폴트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본나잇 폴트뿐만 아니라 이 브랜칭 폴트들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런 COPD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섹션에서 트렌치를 통해서 조금 더 에이지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가지 단층에서도 유사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히스토리는 어떤지 아닌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브랜치 폴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연구단의 천영범 박사님하고 2019년에 저기 몽골 갔을 때 이를 이제 이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 같이 공동 조사를 했고요. 그 현재 IPGP에 있는 야신이라는 사람이 포닥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나잇 폴트에 대해서 단면 정리나 트렌치를 해서 많은 이벤트들을 찾았고 지금 페널티메이트 이벤트, 그전 이벤트들의 연대를 컨스테인하기 위해서 연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지 단층인 트샬레그 폴트에서도 트렌치를 해서 저희들이 그 이벤트를 찾았고 역시나 이제 했습니다. 초기 연대 결과가 나왔는데 본나잇 폴트보다는 한 재발 주기가 3배 정도 길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컨트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저 다음 큰 지진 하나만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부인데 고비알타이 지진입니다. 그래서 메인 스트라이크 3 폴트를 따라서 럽처가 발생했고 동시에 레스트레잉 밴드 마운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바운딩하고 있는 스러스트가 깨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여기만 메인 스트라이크 3 폴트에 대해서만 했고 유사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상을 사용하지 않고 당시에는 이제 필드를 통해서 지오메트리하고 슬립을 쟀죠.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디테일한 슬립을 쟀고 지오메트리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필드 옵저베이션이기 때문에 버티컬 슬립까지 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해석을 했죠. 여기 이제 지오메트리고 호리젠탈 옵셋이고 버티컬 옵셋입니다.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전 이벤트까지 합산된 결과를 잘못 측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파게이션이 동쪽으로 되고요. 이러한 베리어를 점핑해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고 점핑해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강력한 베리어를 만나면서 변형이 분산되는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프랙처 시스템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비대칭적인 데미지 패턴 이런 것들을 서페이스 럽처에 적용을 했었죠. 최근에 그 커츠라는 친구가 박사학위를 이 단층을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필드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 항공 사진을 이용을 했죠. 아까 위성 사진을 했듯이 이제 러시아에서 찍은 항공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년대 영상을 가지고 이러한 분석을 했죠. DEM도 만들고 잘라가지고 변이량도 제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스트라이크 슬립 트레이스를 따라서 S10까지 1부터 10까지 그 분절을 나누고 지오메트리로 나누고
각 분절에서의 COPD 분석을 했죠. 그래서 각각의 피크가 각각의 분절에서의 슬립의 어떤 양이다라는 유사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어, 마지막 1957년 이벤트, 그 이전 이벤트, 초록색은 또 그 이전 이벤트 이렇게 해서 슬립이 어떻게 어큐뮬레이션 됐는지에 대해서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유사한 양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각 섹션에 가가지고 트렌치를 해야 되는 거죠. 1905년하고 57년 거를 보여드렸는데 31년 거 요거는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31년 거 먼저 보여드리면 어, 여기서도 이제 그 단층을 따라서 31년 서페이스 럭처를 따라서 변이를 쟀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지금의 영상이 되겠고요. 채널들이 여러 개가 있죠. 이쪽으로 물이 흐르는데 이게 맞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커들을 다 지정을 하고 복원을 시작하는 거죠. 약 6m 하니까 몇 개는 맞더라. 또 12m, 18m, 24m, 30m 계속 이렇게 복원을 해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이제 이 지점에서의 변이량을 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31년 지진에 의해서 깨진 그런 지표 파열이고요. 전체 길이가 한 100km, 13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를 따라서 슬립들을 다 찍고 역시나 COPD를 하면 피크가 6, 12,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유사하게끔 거의 동일한 양의 어떤 변이가 누적되고 있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서머리를 하면 몽골에 있었던 대형 지진들은 기본적으로 캐릭터리스틱 슬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몽골에 있는 단층들이 지진 거동을 하는 어떤 전형적인 특성이 아니겠는가라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각각의 섹션에 가서 저희가 트렌치를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같이 계속 움직인 건지 아니면 움직이고 상호작용하고 했는지를 탐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7.1짜리가 67년도에 하나 터졌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연구단의 그 배한경 학생과 같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3개 정도의 어떤 섹션이 구별되는 섹션이 있고요.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컴셋3A를 보내서 저희들이 그 광학 영상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67년도에 깨진 지표 변형을 매핑을 하고 있고요. 지오메트리가 이렇게 잘 나타나고 다른 색깔로 된 거는 성격들이 조금 다른 것들입니다. 노멀, 스러스트, 스트라이크 슬립.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크랙들이 많이 있죠. 스러스트가 나오고 또 텐션 크랙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지오메트리가 나오고 변이량을 이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거에 보고되지 않았던 서페이스 럽처도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알려진 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있고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연구와 유사하게 67년도 지진이 에피센터가 여기인데 과연 어떻게 프로파게이션 됐는가 양쪽으로 프로파게이션 됐는데 어떻게 프로파게이션 됐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기존의 큰 단층들이나 지올로지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벤트인데요. 약 한 달 전쯤에 2021년도 1월 12일 날 헙스콜 몽골 북부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 USGS에서 가서 받은 여진 자료가 되겠고요. 메인샥을 보면 노달 플레인이 2개가 있는데 약간의 노멀성이 있지만 스트라이크 슬립하고 노멀하고 섞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터샥의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아마 요 노달 플레인이 럽처 플레인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기존에 알려진 단층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이 조금 핫하게 됐고 지진이 발생하고 며칠 뒤에 저 이제 트위터에서 얻었는데 인싸하시는 연구자분이 아마 러시아 분 같은데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진 전후 사 자료를 비교해서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지표 파열이 있을 것이다. 변형이 조금 인지가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진 분포하고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팀에서는 일단은 지진 다음 날
14일 날 K3 위성을 띄웠습니다. 띄워서 이제 홉스콜 이제 AY를 여기 설정을 해서 위성 사진을 획득을 했고, 그 광학 영상에서 보이는 그 가능한 트레이스들, 지표가 깨졌을, 물론 이제 인사 자료를 많이 참조를 했고, 요런 것들이 추적이 됐습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이번 지진에 의해서 깨진 거냐 아니면 과거 지진에 의한 스카프냐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겠죠. 저희가 지금 이제 전 영상을 조금 획득을 해서 비교 분석하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6.7 정도의 지진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러한 다양한 그 원격 탐사를 이용한 접근이 있어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사아가 있고 저희가 광학 영상을 보내고 현지 그 몽골 현지 팀에서는 이제 지질 조사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홉스골이고 여기가 추정되는 그 지형학적으로 보이는 단층들이고 사아가 잡아낸 어떤 트레이스고 이거는 필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아마 포항 지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액상화, 모래 분출이나 작은 크랙들 기억을 하실 건데 지금 퇴적층이 있는 요 베이진에서는 요런 것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실제 우리나라 위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계속 지금 국제적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뭐 저는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해왔던 연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격 탐사 자료도 영상 자료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럽처 프로파게이션이나 단층의 어떤 거동 특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연구 방법이 있는데 어떤 서페이스 럽처의 디테일한 지오메트리와 어떤 슬립, 그다음에 데미지의 양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접근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우리가 시공간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단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간적으로 과거의 대형 지진의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층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유닛 단위의 섹션, 세그먼트를 구분을 해야 되고 거기에 가서 트렌치 같은 것들을 많이 해서 과거 이벤트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면 실제 어땠는지 그 히스토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워낙 긴급하게 발생하는 지질 현상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긴급하게 대응하고 또 자료를 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